자, 이번 시간에는 커패시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커패시터. 이 전기 전자 회로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수동 소자인데, 자, 커패시터는 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하거나 혹은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다시 또 전기 에너지로 방출을 해주는 그러한 소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할 때 전하 뭐라 그러죠? 차지. 전하 형태로 우리가 저장을 하는데요. 이 전하라는 것은 어떠한 양성자라든지 전자 같은 입자가 아니고요. 어떠한 입자가 띠고 있는 전기적인 성질 그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커패시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이제 두 개의 금속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두 개의 이제 금속판이 이렇게 있고요. 금속판이 있고 여기 이제 연결되는 이제 터미널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 금속판이기 때문에 위에 두 개의 금속 플레이트는 전기를 잘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유전체라는 것들을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이 유전체는 이 전하, 우리가 전하가 입자는 아니지만 전기적인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전하를 통과시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극성을 띌 수 있는, 극성을 띠는 절연체다. 그러니까 이 전하가 직접적으로 이 유전체를 통해서 막 통과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극성을 띌 수 있는 이제 그런 절연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커패시터가요, 전압이 하나도 안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이 커패시터를 한번 그려보면, 이 커패시터 양단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냥 할게요. 여기는 전압이 안 차 있으면 이렇게 중성인 상태가 됩니다. 즉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이렇게 개수가 같은 중성인 상태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전원을 연결했다고 칩시다. 전원을 연결을 하면, 자, 여기 있던 음전하는 양극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이렇게 이동을 하죠. 하나씩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플러스로 채워지게 되고요. 여기 있던 양자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이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로 채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아까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개수가 모두 여기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 이제 보면 위에는 4개, 4개씩 같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 그림을 해서 보면 양전하가 6개, 음전하가 2개, 아래는요 음전하가 6개, 양전하가 2개 이렇게 됐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지금 양극을 띠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음극, 즉 양전하를 띠고 있고 얘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전압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많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보다 더 많은 양전하와 이 음전하가 양극으로 끌려가고, 다음에 여기 있는 양전하들이 다시 음극으로 끌려가서 모두 다 이렇게 양전하와 음전하로 다 대전된다면, 즉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대전이 되면 더 이상 이 전하들이 끌려가지를 못하죠. 끌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제가 좀 전에 배터리 이렇게 연결했다고 치고요. 처음에는 전압이 서서히 이렇게 찰 겁니다. 차서 사실 처음엔 급격히 차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차겠죠. 왜냐하면 처음엔 많은 양의 전하들이 서로 각자의 상대 극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럼 이거 이제 전압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얘는 어떻게 돼? 더 이상은 끌려갈 전하가 없죠. 그러므로 얘는 전압이 일정하게 되고요. 이때의 전압은 누구의 전압과 같나요? 제가 처음에 넣어준 이 전원 소스의 전압과 같겠죠. 자, 다음에 그러면 전류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많은 양의 전류가 그 전하들이 한꺼번에 끌려가니까 굉장히 전류량이 높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전압이 차면서 전이차도 작아지고 점점점 제가 끌고 갈 수 있는 전압이 적어집니다. 그럼 이제 전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돼서 전압과 전류가 지금 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여지고 전압이 다 찼다면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압 사이에 뭐가 형성되나요? 얘는 전기장이 형성돼요. 전기장.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전하들로 다 이렇게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컵페이스터는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하냐 하면 얘는 전기장으로 저장을 해요. 컵페이스터는. 예.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에너지가 저장되면 거기에 전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컵페이스터는 만약에 우리가 이 도체의 크기가 더 커지고 그리고 이 유전차의 길이가 더 짧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전하량을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보다 큰 평판에 보다 좁은 간극을 갖는다. 그러면 걔는 더 많은 전하를 축적할 수 있고 이 얘기는 컵페이스터가 더 많은 에너지들을 여기에 담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같은 전압을 걸어줬다면 이 전압이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또 용량이 큰 놈들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전하가 이렇게 대전이 돼서 완전히 충전이 되어 있는 컵페이스터가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여기에 컵페이스터에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인 저항을 하나 이렇게 달았다고 칩시다. 저항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던 양전하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이렇게 끌려가면서 언제까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컵페이스터가 다시 이렇게 중성이 될 때까지, 양 도체가 중성이 될 때까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중성이 되어서 양 극판의 전이차가 더 이상 전기장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양 도체 극판 사이에 극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압이 이렇게 차 있다가 이 저항을 통해 전류가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이 전하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이렇게 전압이 쭉 빠지겠죠. 쭉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하면 이제 우리가 전압도 빠지고 다음에 전류도 다 같이 빠지는, 그럼 이제 완전히 컵페이스터가 방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컵페이스터라는 소자는 우리가 회로에서 전압을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갖다 빼다 쓰는 거예요. 갖다 빼다 쓰는데 기본은 충전과 방전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 특성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기적인 현상들을 구현을 하거나 또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자, 이제 방금 제가 설명을 한 거는 컵페이스터의 어떤 동작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는 컵페이스터를 약간은 더 이 수학적으로 좀 이렇게 모델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 전기전자 특히 뿐만이 아니고 어떤 공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시 공학적으로 실용적으로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수학이라는 게 도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나중에 뭐 문제를 푼다거나 뭐 이럴 때 보면 뭐 원리를 이해를 못해도 뭐 큰 어려움이 없죠. 수학 수식을 잘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실용성을 강조하는 공학에서 막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수식에 내포된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추후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 걔를 응용을 하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수식만 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이 보다 깊은 학문이라든지 연구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물리적인 내용을 잘 습득을 하시고요.
자, 이제 제가 수학적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제가 조금 더 커패시터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이 우리 커패시터예요. 커패시터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커패시터에 얘는 지금 처음에는 전압이 하나도 충전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전류를 이렇게 줬다고 칠게요. 이게 전류입니다. 전류. 이게 전류고요. 시간 t가 되겠죠. 자, 전류는 뭐죠? 전류라는 거는 전하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전류는 단위 시간당 어떠한 전하량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이게 지금 IC, 이 전류 IC고요. 여기를 지금 커피에서 양단 점을 제가 VC라고 놓으면, 자, 전류를 제가 이렇게 줬다라는 거는 일정한 양의 전하량을 커패시터로 어떻게 한 거죠? 유입을 시킨 거죠. 유입을 시키면 전하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해서 어떻게 해요? 전압이 이렇게 쭉 충전을 쭉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시간 제가 T1에서 전류를 갑자기 제로로 만들었어요. 더 이상 전류를 유입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커패시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전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겠죠. 그 전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이 회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구형파에 제가 전류를 준다면 전압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전류가 0A가 되는 그 순간에 전압이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커패시터를 이제 그러면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전압이라는 거는요. 어때요? 전류의 축적분이죠. 전하량의 축적분. 그렇다면 축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적분을 쓸 수 있고요. 전압은 전류를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적분한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앞에 뭐가 하나 붙을까요? 앞에 어떠한 계수 K가 붙는데 그럼 그 K는 과연 무엇일까? K는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겠지만 얘는 C분의 1이죠. 자, 그럼 왜 이게 C분의 1이 되는가? 자, 이걸 다시 제가 쓰면 예를 들어서 커패시턴스가 굉장히 작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작은 커패시턴스. 그렇다면 전류를 제가 조금만 이렇게 넣어줘도 전압은 금세 상승을 하겠죠. 캡이 커패시턴스가 작으면 전류를 조금만 넣어줘도 전압이 금방 상승합니다. 하지만 커패시턴스가 크다. 즉 플레이트가 크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전류를 인가를 넣어줘야 전압이 상승하는 거고요. C가 무한대다. 이거는 아무리 전류를 넣어줘도 전압이 상승을 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을 모델링을 해주기 위해서 이 커패시터는 이와 같은 식으로 모델이 되고요. 이건 다시 미분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자, 어떤 커패시턴스 C라는 커패시턴스를 가는 커패시터가 전압이 변화를 했어요. 전압이 살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전류가 그 순간 살짝 빠져나간 거죠. 전류가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압의 변화량에 비례해서 전류가 빠져나간 양이 같이 비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적으로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현상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 수식에는 담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커패시턴스하고 전압 그리고 전하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전하량은 Q는 어떻게 돼요? 커패시터에 차 있는 전압이 많을수록 전하량이 많이 충전돼 있겠죠. 그리고 커패시턴스가 클수록. 그래서 우리는 Q는 C와 V라고 이렇게 흔히들 알고 계시고요. 이 전하량은 어떻게? 전압이 많이 차일수록 그리고 커패시턴스가 클수록 커진다. 이 두 개의 곱수로 표현이 되는 게 이 전하량에 대한 식입니다. 전하량.
자, 그러면 이 커페이스턴스의 단위는 뭐죠? 커페이스턴스. 이 커페이스턴스의 단위는 이제 커페이스터의 용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단위는 뭐가 돼요? 이제 페럿이 되죠. 페럿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1페럿은 어떤 얘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1페럿의 커페이턴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1볼트를 걸어주고 여기는 지금 1페럿, 이건 아니죠. 1페럿짜리 커페이턴스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C는 1페럿이고요. V는 이때의 V는 이거예요. 요 V, 이 C는 요 C. 얘는 1볼트. 그럼 그때 얼마가 돼요? Q는 1쿨롬이 되죠. 1쿨롬입니다. 이 쿨롬인데 얘는 전하량의 단위죠. 그러면 자,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1페럿의 커페이스턴스는 1볼트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1쿨롬을 축적시킬 수 있는 커페이스터의 크기. 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1쿨롬의 전하량을 1페럿의 용량을 갖는 커페이스터에 이동시켰을 때 증가하는 전압이 1볼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써볼게요. 자, 1쿨롬의 전하량을 1페럿의 커페이스터에 이동시켰을 때, 전하를 이동시킨 거예요. 전하의 이동. 이건 뭐죠? 전류의 흐름이죠. 예, 전류. 자, 1쿨롬의 전하량을 1페럿의 커페이스터에 이동시켰을 때 이 커페이스터의 양단 전압은 1볼트가 된다. 이제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으로.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우리가 커페이스터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다음에 전류를 넣는데, 이번엔 제가 이제 교류 전류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페이스터는 이제 1페럿. 다음에 여기는 양단 전압은 VC. 그리고 넣는 전류를 그냥 뭐라고 할까요? IC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번 넣어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IC 전류원이 전류를 어떻게 넣는지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서 제가 교류를 넣으려고 하니까요. 여기 시간 t고요. 자, 주기는 총 해서 이제 주기는 2초. 그런 주파수로 하면 0.5Hz가 되겠죠. 여기가 4초. 이렇게 한 다음에 전류를 한번 넣어보죠. 전류는 1A. 다시 여기는 마이너스 1A. 이렇게 넣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요렇게 이제 제가 전류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를 넣으면 캐패시터 전압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캐패시터의 전압을 우리 초기값을 교류 전압의 초기값을 VC0을 0.5V라고 마이너스 0.5V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0.5V가 캐패시터의 이제 초기 전압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깔을 바꿔서 전압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마이너스 0.5V에서 자 1A를 넣어줬을 때 얘는 어디까지 증가한다? 얘는 플러스 0.5V, 얘는 마이너스 0.5V. 자,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아까 그 커페이스터의 수식에서 봤을 때요. 이제는 이제 수식으로 좀 활용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였는데 C가 1이니까요. 이 전압 VC라는 거는 전류의 시간당 적분값이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해보면 얘는 지금 전류를 우리가 지금 1A라는 상수를 줬잖아요. 그렇죠? 1A라는 값을 줬고 걔를 얼마? 1초 동안 이렇게 준 거죠. 그럼 VC는 어떻게 돼요? 1V가 증가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초기값이 마이너스 0.5V였으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1A라는 전류를 이제 1초 동안 해서 전압은 1초 후에 이제 0.5V로 올라간 거죠. 이 차이는 지금 1V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전하량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어떤 거죠? 1쿨롬의 전하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 전류를 마이너스 1A를 또 1초 동안 이렇게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마이너스 1A의 1쿨롬의 전하량을 캡으로부터 어떻게 빼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압은 다시 0.5V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0.5V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한 번 더 1A를 또 1초 동안 넣어주면 요렇게, 이번에는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파수가 0.5Hz일 때, 전류의 주파수가 0.5Hz일 때, 자, I의 피크, 이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의 피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넣어준 대로 얘는 지금 이제 1A 이렇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요, 동일하게 캐패시터의 전압을 마이너스 0.5V부터 0.5V까지 우리가 바꿔주려고 하는데,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으냐 하면은 주파수를 더 높여서 한번 이거를 그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 자, 다시 한번 동일하게 제가 그러면 그리고 시간 1초, 2초, 3초, 4초 이 상황에서, 자, 제가 이번에는 주파수를 아까는 0.5Hz였는데 이번에는 1Hz로 하고 싶어요. 즉 캐패시터가 어떤 전압을 보이냐 하면, 자, 이게 잘 익숙치가 않네요. 캐패시터가 0.5초 동안에 이렇게 마이너스 0.5V에서 플러스 0.5V까지 증가를 시키고 싶어요. 플러스 다시 또 나머지 0.5초 동안은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고 싶은 거죠. 요렇게, 즉 주파수를 2배로 제가 올린 겁니다. 2배로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 이렇게 0.5 단위마다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전류를 넣어줘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캐패시터의 전압을 마이너스 0.5V에서 0.5V까지 우리가 1V를 올리려면요, 얘는 1F짜리 캡이니까요. 그러려고 하면 전하량이 얼마나 필요한 거죠? 전하량이 1쿨롬의 전하량이 필요한 거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1쿨롬의 전하량이 필요합니다. 자, 1초 동안 1A의 전류를 흘린 게 1쿨롬의 전하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0.5초 동안 제가 1쿨롬의 전하량을 넣어주려면 그러면 전류는 몇 암페어가 필요한가요? 네, 그럼 당연히 그때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2A가 필요하겠죠. 2A가 되어야 0.5초 동안에 2A를 제가 흘려주면 1쿨롬의 전하량이 캡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전압이 마이너스 0.5V에서 다시 어떻게 0.5V로 1V가 상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0.5V에서 마이너스 0.5V로 전압을 낮춰주고 싶으면 이번에는 1쿨롬의 전하량을 캡에서 빼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0.5초 동안 빼야 돼요. 그러면 전류의 피크 값은 얼마가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A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반복하면 얘는 요렇게 되는 거고요. 요렇게. 그렇죠? 자, 이거를 잘 봅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 하면, F가 1Hz 일 때 전류의 피크 값은 얼마예요? 2A가 된 거죠. 2A가 된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자, 이거를 잘 보면, 1호부터 우리 보면 I 피크는 주파수에 비례하는데, 자,
우리가 캐패시터의 전압을 동일량의 전압을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동일한 전하량을 변화시켜 줘야 돼요. 그쵸? 근데 동일한 전하량의 변화는 어떠한 전류에 넣고 빼는 주기가 짧을수록 어때요? 순간적으로 전류 크기가 더 커져야 한다는 거죠. 자, 아까는 1초 동안에 1쿨롬의 전하량을 넣었는데 그래서 1V를 상승시킨 거고요. 그러면 0.5V 동안은 2A를 흘려줘야 1쿨롬의 전하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짧을수록 전류의 크기가 커진다. 예. 이 얘기는 뭡니까? 주파수를 제가 더 높여볼게요. 주파수를 2Hz로 높이면 실제로 얘는 0.25초 동안에 1쿨롬을 전류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I 피크는 그때는 4A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파수가 높은 전류가 들어갈수록 전류의 크기는 더 커진다. 예. 주파수가 높은 신호가 들어갈수록 전류의 크기는 더 커진다. 높을수록 전류의 크기가 커지고 높을수록 커진다. 예. 높을수록 커진다. 다 했으면 어떻게 돼? 자, I 캐패스 전류 I는 누구에 비례한다? I의 크기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자, 교류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주파수가 0Hz라고 할게요. 얘는 직류가 되는 거죠. 직류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직류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류를 캐패시터에 이 상황에서 전류를 우리가 캡에 일정하게 무한대의 시간 동안 직류 전류를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전압은 무한대로 증가를 하겠죠. 근데 이런 캐패시터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게 다 그 전하들이 캐패시터 양극판의 전하들이 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대전이 돼버리면 더 이상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얘는 이미 어떠한 특정 전압으로 그냥 이게 딱 차 있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압을 넣어준다. 전류를 넣어준다. 그러면 이제 전압이 증가하고 결국은 캐패시터의 내압을 견디지 못하고 캡이 폭발해 버리죠. 자, 그러면 주파수가 0Hz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번을 일정한 여기는 이제 아까는 교류 전화번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교류 전류원을 넣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교류 전압이 나온 거고요. 이번에는 직류 전화번을 한번 넣어보죠. 직류 전화번. 이 직류 전화번이 VS라고 하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캡의 전압은 VC는 시간이 지나면 VS와 동일해지죠. 그러면 동일해지면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이 같으면 더 이상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IC는 0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자, 이 식은 여전히 성립을 하는 것이요. 예, 정상 상태에서 캐패시터는 직류 전류를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예, 직류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캐패시터 회로에서. 엄밀히 말하면 캐패시터는 전류를 통과시킨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캐패시터 내부에 있는 유전체의 갖고 있는 전하들이 서로 재배치되면서 이제 전압을 보이고 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패시터는 직류에 대해서는 이미 유전체에 있는 전하들이 다 양극과 음극으로 잘 배열이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따라서 직류에 대해서는 캡은 더 이상 전류를 흘리지 않습니다.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 알았고요.
이제 동일한 거를 한 번 더 제가 또 이제 진행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게 제가 진행을 해보면 다시 우리가 전류를 이렇게 그려주는데요. 전류를 넣어주는데 이렇게 됐고요. 보이시고 이번에는 2페럿을 제가 케이블을 넣어준다고 하겠습니다. 2페럿. 그리고 여전히 얘의 초기 전압값은 마이너스 0.55V라고 하겠습니다. 자, 2페럿을 제가 전하량을 커피턴스를 가지는 이 회로에 이번에 마찬가지로 제가 1초, 2초, 3초, 4초고요. 얘는 캐패시터의 전압을 처음 시작이 얼마? 마이너스 0.5V부터 플러스 0.5V까지 제가 이렇게 가려면 마이너스 0.5V에서 0.5V까지 1초 동안에 다시 또 1초 후에 떨어지고 전압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전류를 어떻게 넣어줘야 되죠? 네, 이번에는 전류를 아까의 경우에는 제가 피크가 1A인 전류를 넣어줬지만 이번에는 2페럿이니까 2쿨롬만큼의 전하를 캐패시터로 이동시켜 줘야 되죠. 즉 1초에 1V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2쿨롬의 전하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캡이 2페럿일 때 전류의 피크 값은 얼마예요? 그럼 그때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2A가 되는 거죠. 다시 1V로 떨어뜨리려면 마이너스 2A를 넣어줘야 그래야 전하가 이렇게 빠져나가죠. 자, 그러면 아까 캡이 1페럿일 때는 어떻게 1A의 피크치가 필요했고요. 캡이 2페럿일 때는 어떻게 이번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2A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자, 좀 전에 우리는 전류의 크기는 주파수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번에는 전류의 크기는 누구와 또 비례한다? 커피턴스의 크기와 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전류의 크기는 커피턴스와 이렇게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커피턴스가 클수록 또 이제 아까의 예제에서 피크가 주파수가 높을수록 어때요? 캐패시터는 전류를 더 잘 흘리는 거죠. 그쵸? 전류를 더 잘 흘릴 수 있다, 캐패시터가. 이 얘기는 캐패시터는 교류 신호, AC 신호를 굉장히 잘 흘릴 수 있는 그런 소자입니다. 즉 AC 전류를 잘 통과시키고요. 아까 얘기했던 DC 전류는, 즉 직류 전류는 통과를 안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 캐패시터의 물리적인 현상을 다 빼고 회로 내에서의 전류의 흐름만 본다면 캐패시터는 교류 전류를 잘 흘리는 그러한 소자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얘는 전류고 얘는 지금 이제 전압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공업수학 시간에 이제 풀이의 변환 배웠을 겁니다. 이제 거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파형들은요, 이러한 파형들은 다 뭐 기본파 그리고 고조파의 합으로, 고조파들이죠. 네,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다 정연파, 사인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구형파로 그려진 이 전류에서 우리가 기본파 성분은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 기본파 성분 보니까 요렇게 혹시 사인파 이렇게 보이나요, 눈에? 네, 보이죠? 네, 보이죠? 보입니다, 이렇게. 기본파만 보면. 그리고 이 전압 정보에서 기본파만 보면 얘는 요렇게 보입니까, 잘? 네, 전압 정보에 기본파 이렇게 잘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일로 갖고 와서 보면, 자, 우리가 캐패시터에 아까 같은 이런 캐패시터 회로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류를 이렇게 사인파를 주고요. 사인파를 주면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제 삼각파로 갔던 것이 전압도 마찬가지로 사인파로 나오게 돼요.
자, 또 사인파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인파로 나오죠. 자, 제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 t고요. 얘는 뭐 암페어나 볼트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볼 때 이 전류가 여기 제가 지금 전류원인데 여기 전류원을 집어넣는데 전류가 파지티브면 캡에다가 우리가 뭐예요? 전하 Q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더 넣어주는 겁니다. 전하량을. 그 얘기는 뭐죠? 컵페이스트의 전압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겁니다. 증가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초기 값이 아까 마이너스 뭐 얼마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x라고 할까요? 초기가 x볼트 마이너스 x볼트. 자, 그러면 초기에는 어떻게 해요? 가파르게 증가하죠. 전압이 많이 안 차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죠? 예, 전압이 이제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가파르게 이렇게 전압이 증가를 합니다. 그럼 이때 많은 양의 그 양 전하들이 다시 또 음전하랑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서 전압이 상승을 할 거예요. 여전히 마이너스 값이지만 전압이 상승을 하고, 자, 전압이 이제 이번 전류의 거의 피크치, 이거 미분치는 얼마죠? 얘는 0이죠. 0.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전압은 더 증가를 하지만 전압의 증가세는 점점 둔화가 됩니다. 둔화가 되고요. 자, 그리고 마침내 전류가 0이 됐을 때 그때가 뭐죠? 전압의 피크치가 되겠죠. 자, 피크치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때부터 전류를 거꾸로 빼주는 거예요. 전류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캡 전압은 상승이 있었지만 얘는 점점 이제 하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압의 부호는 여기까지는 플러스예요. 전압은 플러스죠. 그리고 어느 특정한 지점 피크치까지, 전류의 마이너스 피크치까지 다 가면 그때 이제 다시 이때는 캡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0V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압으로 바뀌죠. 그럼 다시 여전히 전류의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압은 더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전류를 빼가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크기가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압이 감소되는 것도 둔화가 되는 거죠. 둔화되고 다시 전류가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전압이 또 상승하는 겁니다. 자, 이 보면 그러면 컵페이스터에서는 이걸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정상 상태에서, 교류 정상 상태에서 컵페이스터는 이제 어떤 일을 보이느냐? 그러면 네, 계속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네, 계속 이렇게 컵페이스터의 페이즈, 우리 페이즈 배웠죠? 컵페이스터의 위상은 우리가 전압을 기준으로 할 때, 전압의 위상을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여기가 시간 t 0이라고 하면 전압을 기준으로 할 때 컵페이스터의 위상은 어떻게 앞서 있는 거죠? 앞서 있단 말이에요. 위상이 앞서 있고, 그게 얼마나 앞서 있는 겁니까? 90도. 그쵸? 이거를 라디안으로 쓰면 2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컵페이스터의 위상이 앞서 있는 겁니다. 즉 교류 정상 상태에서 컵페이스터의 전류는 컵페이스터의 전압보다 90도 앞서 있다. 자, 물리적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IC는 C dt분의 dv C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VC에다가 우리가 사인을 줬다고 합시다. 사인 신호를 줬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다음에 이거 한번 미분한 신호. 사인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코사인 되죠. 코사인. 이 코사인 신호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IC는 이제 코사인 신호 따라서 90도가 앞서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
커패시터의 이 식을요 단순하게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외워야 돼요. 예? 전기전자 전공하는 학생들이고 특히 나중에 본인이 회로 쪽으로 가려는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 회로도 아날로그 회로가 있고 우리가 뭐 디지털 회로도 있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일렉트로닉스 이제 전력 전자를 전공하는 학생은 아니죠 저는. 예, 어쨌거나 전력 전자를 전공하는 교수인데 아날로그 회로를 많이 이렇게 다루게 되죠. 예, 그러면 이 회로를 사실 수식적으로 그냥 알게 되죠. 알아야 되는데 그 물리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현상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현상을 얘가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부 때 이러한 수식의 의미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들은 수식은 결국 이 현상들 다 모델링을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계산을 하거나 조합을 해서 또 새로운 어떤 회로라든지 새로운 현상들을 여러분이 뭐 해석하고 또 만들어내고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캐패시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캐패시터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캐패시터는 뭐다? 전기 에너지를 전하 형태로 저장하거나 또 방출해주는 그러한 소자이다. 그리고 캐패시터는 어때요? 그 교류 정상 상태 회로에서 캐패시터에 흐르는 교류 전류는 캐패시터의 교류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서 있다. 예, 그렇게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